자궁 선근증, 자궁 적출 없이 치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궁 지킴이 강남 권사무의과의원 권영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궁 선근증의 자궁 적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 권사무의과는 그 어느 사무의과보다 선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병원입니다. 선근증 환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자궁 적출 권유를 몇 번씩은 받아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 권영일은 선근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저만의 수술 노하우로 자궁을 보존하면서 선근증만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선근증과 자궁 적출에 대해 제 자신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선근증의 증세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을 뵙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수술을 받고 건강해지시는 모습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환자분들의 소중한 자궁을 한 분이라도 더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곤 합니다. 현대사회는 선근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으신 여성분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거나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다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자궁 적출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자궁 적출 세계 1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근증은 현대 사회 여성의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를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내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다만 그 증상이 나타나고서야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가 되니 자궁 적출 이야기를 쉽게 듣게 되시는 거죠. 선근증 치료법에 대해 자궁 적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호르몬 치료, 즉 피임약이나 루프 등 에스트로겐 차단제를 적용하면서 폐경까지 버티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의료진도 있고 하이프의 고밀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하여 선근증 병변 부위를 열로 자극해 치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피할 수 없게 되니 결국에 가서는 자궁 적출 이야기를 듣고 말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선근증은 얼마든지 자궁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선근증 수술에 대한 의사의 수술 의지가 중요하고 노하우와 실력이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선뜻 선근증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료진이 드문 것뿐입니다. 우리 자궁에는 약 2cm 정도의 근층이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이 부분이 바로 내막이라는 것이고요. 이 내막 부분은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위해 한 달 중 많은 시간을 내막세포와 혈액을 이용하여 이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착상이 되지 않으면 80% 이상이 무너져서 질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월경, 즉 생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출되어야 할 내막세포가 섞인 생리혈이 배출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이 역류를 해서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막세포는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막세포가 자궁의 근층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 말랑말랑했던 자궁의 근축에 들어박혀서 자궁을 매우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근층의 부피를 점점 크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근증이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원인은 아직까지 입증하지 못했지만 생리가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딱딱한 자궁은 수축과 이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생리통이 극심해지게 되고 생리 때마다 선지덩어리 같은 혈을 2일 내지 일주일까지 쏟아내게 되며 한 달 내내 출혈을 달고 사시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과 난임, 불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선근증은 수술이 어렵고 의사들이 적출만을 대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던 걸까요? 근종은 대부분 피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거가 용이한 편이에요. 하지만 선근증은 근층에 섞여 들어가 질김과 딱딱함이 근종의 몇 배이기 때문에 병변 절제의 경계를 결정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계가 모호하니 보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이 되고 너무 적극적이게 되면 내막 손상으로 불임이 오거나 자궁이나 다른 장기에 천공을 낼 수도 있죠. 결국 선근증은 수술로서 제거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강남 권산부인과의 권영일 박사는 자궁을 보존하며 선근증 절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1993년도 국내 산부인과에
복강경 수술이 도입되던 시기부터 수만 번의 수술을 한 복강경 자궁 수술의 1세대 의사입니다. 대학 교수 20년의 세월 동안 수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선 혹은 직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복강경 수술만으로는 선근증의 완전 절제술이란 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했었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로봇 수술의 등장과 함께 선근증 절제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죠. 로봇은 복강경 도구와 다르게 로봇팔이 54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게 조직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 선근증 절제술에 꼭 필요한 수술 도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야 선근증 병변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수술의 등장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정교하게 제거해야 하는 암수술 등 많은 수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궁 적출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죠. 첫째, 난소를 보존한다면 에스트로겐은 계속 분비가 되겠지만 난소 기능 저하가 동반이 되어 갱년기 증상이 빨리 나타나거나 조기 폐경, 즉 에스트로겐 분비가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자궁이 없어지면 당연히 자궁에 빈자리가 나타납니다. 골반 안의 장기들이 이 빈 공간으로 중력을 받아 쏟아져 내려오게 되고 장기의 위치가 변하면서 배뇨장애, 배변장애, 요실금, 질이완, 성교통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모인 장기들끼리의 유착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골반 저근인 자궁과 방광 직정을 바치던 골반 저근 근육이 약해져 점점 아래로 내려오며 방광류, 직정류가 나타나면서 요실금, 골반 통증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성 관련에 있어도 변화가 옵니다. 질의 길이, 즉 깊이가 짧아지고 질 건조증과 함께 따가움을 느끼며 오르가즘 또한 자궁이 없으니 느끼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자궁 동맥이 차단되고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리 부종과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르몬의 변화로 체중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후유증이죠. 바로 심리적 박탈감입니다. 여자로서의 삶, 장기의 상실, 허탈감, 갱년기 증상 등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몸 상태의 변화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궁은 위나 심장, 간과 같이 단 하나뿐이 없는 독립적인 개체의 신체 장기입니다. 단지 출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는 것은 과잉진료입니다. 적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저 권영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주저 말고 저희 강남 권산부인과로 오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궁, 내 아이를 만들어준 고마운 자궁 꼭 보존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선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재발 또한 완벽히 치료해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